안녕하세요. 테슬라디오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최근 발표, 즉 저가형 모델 전략이 의미하는 바와 그것이 향후 자동차 산업 전반에 어떤 파급을 미칠지, 그리고 테슬라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단순히 가격이 내려간 테슬라라는 표면적인 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테슬라라는 회사가 자동차 제조업체의 틀을 벗어나 기술 생태계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며칠 전 테슬라는 새로운 두 가지 차량을 발표했습니다. 모델 3와 모델 Y의 저가형 버전입니다. 가격은 각각 약 37,000달러와 39,000달러부터 시작합니다. 이는 현재 미국 신차 평균 가격인 5만 달러를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테슬라가 다시금 합리적인 가격대의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려 한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격 인하만으로는 이번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발표는 전기차 산업의 방향, 테슬라의 기술적 한계,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거대한 목표가 얽혀있는 복합적인 사건입니다. 우선 시장 반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테슬라 오너와 팬들은 이번 발표에 대해 다소 미온적이거나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는 완전히 새로운 보급형 플랫폼, 즉 모델 2 혹은 모델 Q로 불릴 새로운 라인업을 기대했습니다. 또 다른 일부는 짧은 차체의 모델 Y나 혹은 완전히 새로운 실험적 모델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테슬라는 기존 모델의 단순한 변형판을 내놓았습니다. 이 결정은 단기적으로는 매출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인 성장 전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 차량들은 단순히 가격만 낮춘 것이 아니라 공급망 구조를 단순화하고 일부 내장재와 옵션을 조정하며 제조 공정을 최적화해 원가를 절감한 결과물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준비를 해왔습니다. 새로운 차량의 개발과 생산에는 보통 12개월에서 18개월이 걸리며 부품 공급업체의 계약 조정, 품질 테스트, 충돌 안전 인증 등 다양한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단기 대응이 아니라 최소 1년 이상 전부터 계획된 구조적 전략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가 이루어진 시점 또한 절묘합니다. 미국 정부의 전기차 세액 공제 7,500달러가 종료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구매 가격이 그만큼 상승한 상황입니다. 테슬라는 바로 이 시점에 저가형 모델을 출시함으로써 세액 공제가 사라진 공백을 메웠습니다. 만약 공제가 유지되었다면 이번 모델 3의 가격은 실질적으로 3만 달러 이하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만큼 테슬라의 가격 전략은 세금 제도와 긴밀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가형 모델이 테슬라의 실적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요? 현재 테슬라는 분기당 약 50만 대, 연간 기준으로는 200만 대 정도의 차량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전체의 생산 능력은 약 300만 대에 이릅니다. 이론적으로는 50% 이상 더 성장할 여력이 있지만 실제 수요가 그만큼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설비는 비효율적으로 남게 됩니다. 이번 모델 가격 인하가 생산 확대에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폭발적인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테슬라가 할 수 있는 추가적인 가격 인하는 많아야 2,000달러 수준일 것입니다. 이마저도 마진을 포기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익률은 다소 희생될 수 있습니다. 즉, 테슬라는 기존 차량으로는 이미 가능한 원가 절감의 한계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사이버 트럭의 판매량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 전기 픽업이라는 특성상 생산 단가가 높고 수요층이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출시될 가능성이 높은 사이버 밴은 조금 더 폭넓은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시작 가격이 8만 달러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판매량은 연간 10만 대 수준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모델 S와 모델 X는 이미 성숙한 시장에 진입한 고급 차종으로 연간 합산 5만 대 정도의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로드스터 역시 극히 제한된 수량으로 생산될 예정이며 상징적인 역할에 그칠 것입니다. 즉, 테슬라의 대량 성장 여력은 여전히 모델 3와 모델 Y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모델만으로는 연간 300만 대 이상을 판매하기 어렵습니다.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사이버캡입니다. 사이버캡은 완전 자율주행 기반의 2인승 이동 수단으로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형태로 설계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사이버캡이 기존 모든 차량 라인업을 합친 것과 맞먹는 판매량, 즉 연간 200만에서 300만 대의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이 목표가 실현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하나입니다. 바로 FSD,
즉 완전 자율주행 기능의 상용화입니다. 현재 테슬라는 버전 14를 개발 중이며 이 버전은 기존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버전 14를 가리켜 차량이 스스로 사고하는 존재로 진화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실제 테스트 결과에서도 상당한 진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No way. Hi, welcome to Wendy's. We'll be using our mobile rewards today. No thanks, I'll just take a small fry. Small fry. Yep. Would you like to donate $1 to help children in foster care today? No thank you. It's going to be $2.64 second window. Thank you. Alright, thank you. Oh my gosh, and then it does move up. How? How does it know? How does it know? Alright, now you gotta get up to the window though. Alright, so we'll stop at the window. Hi, 264. There you go. Oh my gosh. How will it know when to go? Thank you. Out your card. Thank you. It's not me. Not me leaving. Oh my gosh, it's still. How does it know? Have a great day. Thank you, you too. And when I go out. Oh my gosh, I didn't roll up the window or anything. How does it know? What the hell's going on in this place? 최근 공개된 영상에서는 차량이 드라이브 스루 창구에 스스로 접근하고 주문 대화가 끝난 시점을 인식해 전진하며 결제 및 음식 수령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조 운전 수준을 넘어 인간의 맥락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수준으로 발전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차량이 복잡한 주차장에서 주차 구역을 찾아 이동하거나 보행자와 자전거를 동적으로 인식해 경로를 수정하는 장면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보는 테슬라가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주행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테슬라는 이미 자동차 생태계의 상당 부분을 자체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자체 금융 프로그램, 테슬라 보험, 정기 유지 보수, 충전 인프라, 그리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회사 내부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테슬라 차량을 구매한 순간부터 차량을 처분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테슬라 생태계 안에서 경험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테슬라는 이러한 통합 생태계를 바탕으로 구독형 모델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모델 3를 리스로 월 $300에 제공하고 충전과 보험, 유지보수를 포함한 서비스 묶음을 월 $200, 그리고 FSD 기능을 월 $100로 구독하게 한다면 소비자는 월 $600로 완전한 차량 이용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더 이상 주유비나 보험료를 별도로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관리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전략은 테슬라가 소비자의 월 단위 심리에 맞춰 제품을 재설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구매자는 총액이 아니라 월 납입액을 기준으로 구매 결정을 내립니다. 테슬라는 바로 이 지점에서 경쟁자들과 차별화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 서비스를 판매하는 구조로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사이버캡은 테슬라의 궁극적인 전략 목표를 상징하는 모델입니다. 테슬라는 앞으로 운전 가능한 차량을 새로 개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운전대와 페달이 달린 새로운 차량 라인은 이제 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사는 기존 모델 3와 모델 Y를 통해 대중시장을 유지하고 동시에 사이버캡을 통해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장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에는 현실적인 제약도 존재합니다. 현재 완전 자율주행 차량의 상용 운행이 가능한 지역은 미국 내에서도 텍사스와 애리조나 두 곳에 불과합니다. 이 지역에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 차량 수는 약 1000대 내외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테슬라가 연간 200만 대의 사이버캡을 운영하려면 법적 규제의 완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능한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테슬라가 실제로 사이버캡을 대량 생산하지만 법적 제약으로 인해 운행하지 못하고 재고로 쌓아두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운영 철학상 이는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는 비효율적인 자본 집행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둘째, 테슬라가 공개적으로는 운전대 없는 사이버캡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 생산 초기에는 운전대와 페달을 포함한 버전을 병행할 가능성입니다. 이 차량은 모델 2 혹은 모델 Q라는 이름으로 판매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한 생산 라인을 활용해 차량을 조립한 뒤 규제가 완화되면 단순히 스티어링 모듈을 제거하여 완전 자율주행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이미 스티어 바이 와이어와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를 통해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높습니다. 셋째는 테슬라가 규제의 변화를 매우 빠르게 예상하고 있다는 가설입니다. 즉,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각 주 정부가 자율주행 운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경우 테슬라는 선제적으로 차량을 생산하고 지역별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운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가능성의 중심에는 FSD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사업 모델은 이제 차량 단위의 매출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단위의 수익 창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차량 한 대를 판매하는 순간 끝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차량이 주행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능을 업데이트하며 구독료를 발생시키는 구조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세 가지 키워드, 즉 자율주행, 로봇, 에너지.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합니다. 테슬라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자율적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은 이동의 자동화, 로봇은 노동의 자동화, 그리고 에너지는 그 모든 것을 구동시키는 기반입니다. 테슬라봇은 현재까지는 시제품 단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제조와 물류, 심지어 가정 내 서비스까지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스크는 이미 테슬라봇이 테슬라의 기업 가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시장이 주목하는 핵심은 여전히 FSD의 완성도입니다.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상용화하게 된다면 우버나 리프트 같은 기존 승차 공유 플랫폼은 근본적인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현재 우버의 평균 마일당 요금은 약 $2 수준입니다. 반면 사이버캡의 운영 비용은 마일당 40센트 이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 가격 차이는 서비스 구조 자체를 뒤흔듭니다. 게다가 사이버캡은 2인승 구조로 설계되어 대부분의 단거리 이동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이동의 대부분은 1인 혹은 2인 탑승입니다. 이 형태는 공간 효율성과 비용 측면에서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운전자가 없기 때문에 피로도나 안전 문제도 사라집니다. 야간 이동의 안전성은 크게 높아지고 승객은 언제나 동일한 경험을 얻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빠르면 2026년, 늦어도 2027년에는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초기 테스트 단계에서 버전 14의 주행 안정성과 인지 능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차량은 이제 단순히 도로 표지를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 주변 환경의 의도까지 예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행자가 도로에 진입할 가능성을 미리 감지하거나 차선 변경을 예측해 다른 차량과의 간격을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데이터 중심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대의 차량이 매일 주행 데이터를 수집해 클라우드로 전송하고 인공지능 모델은 이를 학습해 다음 버전의 알고리즘을 개선합니다. 이 피드백 루프는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방어막이 됩니다. 테슬라가 이 구조를 완성하면 자동차 산업의 경쟁 구도는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들은 여전히 차량 판매를 중심으로 한 매출 구조에 머물러 있지만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이동 서비스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테슬라의 진짜 혁신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번 저가형 모델 발표는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생태계로 전환하기 위한 마지막 다리입니다. 기존 내연기관 시장을 정면 돌파하는 동시에 자율주행 시대를 준비하는 이중 전략입니다. 가격 인하로 단기 판매를 유지하고 FSD로 장기 성장을 확보하는 구조. 이것이 바로 현재 테슬라의 핵심 로드맵입니다. 앞으로 테슬라가 직면할 도전은 명확합니다. 규제의 속도, 기술의 완성도, 그리고 사회적 수용성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이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이 현실화되는 순간 이동의 개념은 운전에서 서비스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테슬라디오에서는 이 모든 변화를 앞으로도 면밀히 분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